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트로트 스타 영탁의 목소리가 KBS 다큐 언니들이 돌아왔다에 등장하며 화제가 폭발했습니다. 우생순의 실제 주인공, 여자 핸드볼 레전드들이 21년 만에 코트로 돌아온다는데요. 왜 제작진은 추억 예능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을까요? 처음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은 한 번 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탁 목소리로 핸드볼 다큐를요? 트로트 스타의 음색이. 그것도 예능도 아니고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으로 들어간다고요? 이 조합은 얼핏 보면 낯설고, 그래서 더 웃기고,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마치 국밥집에서 갑자기 디저트 코스가 나오듯, 이게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라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오는 그런 종류의 이질감. 그런데 바로 그 이질감이야말로 이번 KBS 다큐멘터리 언니들이 돌아왔다가 던지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이 프로그램, 그냥 옛날 영광 소환으로 끝낼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만드는 장치가 다름 아닌 영탁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이미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언니들이 돌아왔다라는 제목만 들어도 화면이 그려집니다. 땀 냄새가 먼저 오고 운동화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리고 코트 위에 남아있는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현재형으로 뛰쳐나오는 장면. 많은 분들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줄여서 우생순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영화가 단지 스포츠 영화였나요? 아니죠. 그건 승패를 넘어 버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다시 무려 21년 만에 다시 코트로 돌아옵니다. 21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사람은 직업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1년 만의 복권은 컴백이 아니라 재도전이라는 단어로도 모자랍니다. 그건 한번 내려놓았던 자신과 다시 악수하는 일이고 이미 지나간 시대와 다시 마주서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원래 스포츠 다큐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근성이나 열정 같은 단어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은 제작 발표회에서부터 톤이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연출을 맡은 손성권 PD가 이 프로그램을 단순한 핸드볼 다큐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대목, 그 한 줄이 이미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핸드볼을 통해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문장은 추억팔이 아닙니다. 라는 선전포고이자 이건 현재 진행형의 질문입니다. 라는 도발입니다. 과거의 레전드가 돌아오는 이유가 단지 감동 한번 뽑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스포츠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아직 멈춰있는지 그 현실을 들춰보겠다는 뜻이 됩니다. 영탁의 목소리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톤은 에너지가 넘치고 관객을 들어 올리는 탄성이 있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잡아주는 내레이션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그 목소리는 단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장면의 온도를 조절하는 리모컨 같은 겁니다. 선수가 코트 위에서 숨을 고르는 순간 관중의 함성이 빠진 자리에 남는 공기, 그 공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 다큐는 스포츠 영상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영탁이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시청자는 이미 준비가 됩니다. 이건 그냥 경기 장면이 아니겠구나. 무언가 더 들어있겠구나. 여기서 사람들의 궁금증이 폭발합니다. 영탁이었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지금 영탁이었을까? 트로트는 오랫동안 세대의 음악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삶 가까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또한 특히 국가대표와 레전드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정서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결국 트로트와 스포츠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장르처럼 보여도 핵심에서는 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인 시간을 흔듭니다. 그때 나도 울었지라는 기억을 깨우고 지금도 나는 버티고 있지라는 현재를 확인시키죠. 그래서 영탁의 목소리가 핸드볼의 이야기와 만나는 순간 이 다큐는 단순히 선수들의 기록이 아니라 시청자의 인생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여자 핸드볼 레전드라는 존재 자체가 갖는 상징성입니다. 한국 스포츠의 역사 속에서 여자 선수들은 종종 찬란한 결과를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잊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수는 짧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끝. 그런데 언니들이 돌아왔다는 제목은 그 잊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돌아왔다. 누가? 언니들이. 여기엔 애정도 있고
존중도 있고 선언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때의 영광은 과거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년 만의 복권은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구조의 질문을 함께 끌고 옵니다. 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다시 불러내지 못했을까? 왜 레전드가 레전드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약했을까? PD가 말한 발전 방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무섭게 살아납니다. 이쯤 되면 내레이션의 역할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레이션은 화면 위에 얹히는 장식이 아닙니다. 내레이션은 장면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렌즈입니다. 같은 장면도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됩니다. 땀을 흘리는 선수의 얼굴이 누군가에겐 대단하다로 끝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나도 저렇게 버텨야겠다가 됩니다. 영탁이 그 렌즈를 잡으면 이 다큐는 단지 스포츠 팬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어느 구간에서든 멈칫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를 건네는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반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습니다. 영탁 목소리로 핸드볼 다큐라니 무슨 일이야 라고. 그런데 막상 한번 듣고 나면 웃음이 조용히 감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탁은 무대에서 감정을 끌어올리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관객이 어디에서 숨을 멈추고 어디에서 웃고 어디에서 울지 그 흐름을 읽는 감각이 있는 사람. 그 감각이 내레이션으로 옮겨오면 다큐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올 때 영탁의 목소리가 그 사이의 침묵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시청자는 단순한 스포츠 장면을 보지 않고 인생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단지 다시 뛰어라를 외치는 근성 만화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21년 만의 복권은 몸의 현실과 마주해야 하고 그 현실은 감동만큼이나 잔인합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관절, 더 빨리 차오르는 숨,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오래 걸리는 몸. 그리고 그 모든 걸 뚫고 다시 코트에 서는 선택. 이 선택은 영웅담으로 포장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다큐가 진짜가 되려면 그 선택의 무게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웃음도, 눈물도, 현실도, 불안도 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합적인 감정을 과장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도 감정을 아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극적인 순간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 낮은 톤의 한 문장으로 완성될 때가 많으니까요.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언니들이 돌아왔다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답은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쇼가 아닙니다. 단순한 추억 예능도 아닙니다. 스포츠를 통해 발전 방향을 묻겠다는 선언이 있었고 그 선언을 시청자의 감정 언어로 번역할 목소리로 영탁이 선택되었습니다. 21년 만에 코트로 돌아오는 레전드들의 땀과 시간 위에 트로트 스타의 목소리가 얹힌다. 이 조합은 예상 밖이라서 웃기고 예상 밖이라서 강력합니다. 예상 밖의 만남은 늘 새로운 길을 만들거든요.